책보, 잃어버린 자투리 문화를 찾아서. 햇살이 좋은 어느 봄날 아침이었어요. 오기는 마루에서 책보를 펼치고 책과 도시락을 포개어 놓았어요. 오기는 책보를 싸려다가 도시락을 살짝 열어보았어요. 또 김치 반찬. 오기는 도시락을 마루에 내려놓고 집을 나섰어요. 엄마는 마루 위에 놓인 도시락을 보고 오기를 쫓아갔어요. 골목이 떠나갈 듯 소리를 지르며 달렸어요. 오가, 도시락 갖고 가. 싫어, 안 갖고 갈래. 책가방도 안 사주면서. 가을에 농사 잘 되면 사줄게. 다희는 책가방 샀단 말이에요. 오기는 잔뜩 골이 났어요. 그때 마침 다희가 대문을 열고 나왔어요. 다희는 어깨에 예쁜 책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오가, 내 책가방 어때? 어제 샀다? 다희가 뽐내듯 물었지만 오기는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예쁘지? 그래, 참 예쁘구나. 엄마가 오기 대신 대답을 했어요. 오가, 가을거지 끝나면 다희처럼 예쁜 책가방 꼭 사줄게. 몰라. 오기는 뾰로통하게 말하고 학교로 갔어요. 오기는 수업 시간에도 자꾸만 다희의 책가방이 눈길이 갔어요. 머릿속엔 온통 책가방 생각뿐이었어요. 오기는 다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다희의 책가방을 살짝 만져보았어요. 야! 이리 놔! 내 책가방이야! 오기는 다희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다희가 앙칼지게 말하며 책가방을 빼앗았어요. 오기는 다희가 콕 꼬집고 싶을 만큼 얄미웠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오기 앞에서 다희가 펄짝펄짝 뛰어갔어요. 오기는 다희 어깨에 매달려 달랑거리는 책가방이 한없이 부러웠어요. 오기는 책가방을 보지 않으려고 다희를 앞질러 뛰어갔어요. 다희가 갑자기 깔깔대며 웃었어요. 책보가 김치독에 빠졌나봐. 오기는 깜짝 놀라 책보를 보았어요. 책보에 김칫국이 붉게 배어있지 뭐예요? 오기는 저도 모르게 손으로 얼룩을 가렸어요. 다희는 어깨에서 책가방을 내리며 약 올리듯 말했어요. 내 책가방 딱 한번 구경시켜줄까? 오기는 다희가 열어젖힌 책가방을 곁눈질로 슬쩍 보았어요. 책가방 안은 칸이 잘 나뉘어 있었어요. 책과 도시락, 필통이 칸칸이 따로따로 들어있었어요. 어때? 책보하고는 다르지? 김칫국만 싸워도 걱정 없지롱. 다희는 얄밉게 책가방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오기는 속이 상해서 힘껏 달렸어요. 딸그락 짤그락 딸깍딸깍. 허리에 둘러맨 책보가 이리저리 마구 흔들릴 때마다 숟가락, 젓가락이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순간 책보에 꽂은 옷핀이 빠지면서 책과 도시락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 다희가 호들갑을 떨었어요. 야, 그만해. 너도 어제까지는 책보 들었잖아. 왜 나한테 화내니? 너도 책가방 사면 될 거 아니야. 그래, 나도 살 거야. 어디 사보라지. 너 말 다 했어? 그래, 말 다 했다. 어쩔래? 누더기 같은 책보나 들고 다니는 주제에. 뭐라고? 오기는 다희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아야! 다희도 질세라 오기의 단발머리를 잡아챘어요. 오기는 다희의 책가방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안 돼! 가방! 내 가방! 다희는 오기를 밀치고 책가방을 집어들었어요. 흙 묻었잖아. 우리 엄마한테 다 일러줄 거야.
다이는 책가방을 메고 달아났어요. 마음대로 하시지. 누가 겁낼 줄 알고? 오기는 터질 것 같은 울음을 꾹 참으며 소리쳤어요. 오기는 바닥에 흩어진 책과 도시락을 주섬주섬 챙겼어요. 오늘따라 헝겊조가리를 이어붙인 책보가 무척이나 초라해 보였어요. 오기는 왠지 화가 나 연필로 책보를 박박 그었어요. 그러다 연필심이 바늘땀에 걸려 부러져 버렸어요. 오기는 책보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책보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곱디 고운 색깔의 조각보, 쪽 고른 바늘땀 위로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기가 학교에 들어갈 무렵 할머니는 장롱 위에서 바구니 하나를 내렸어요. 바구니 안에는 할머니가 오랫동안 모아둔 고운 자투리 현갑들이 가득했어요. 한 조각 한 조각, 한 땀 한 땀, 할머니는 정성껏 책보를 만들었어요. 오기도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바늘 귀를 꿰고 조각천에 묻은 실밥을 털었어요. 할머니 어깨도 두드리고 손끝도 주물러 드렸죠. 할머니 힘들죠? 할민 괜찮아. 조각보를 정성껏 만들면 복이 온단다. 할머니는 바느질에 온 정성을 모으고 노래도 흥얼거렸어요. 보자기 우리 보자기, 쌀을 싸면 쌀보자기, 떡을 싸면 떡보자기, 돈을 싸면 돈보자기, 이 보자기 책보자기, 우리 손녀 책을 읽고 우리 손녀 글을 쓰는 이 보자기 복보자기. 조각조각 모여 조각보 되고 한 땀 한 땀 모여 책보 되지. 보가 보가 오너라 이 책보에 오너라. 할머니 노랫가락이 귓가에 들리는 듯 했어요. 오기는 훌쩍거리며 지우개를 꺼내 책보에 그은 연필 자국을 지웠어요. 깨끗이 지워지지 않아 속상했지만 집에 가서 빨기로 했어요. 오기는 반듯하게 싼 책보를 둘러매고 집으로 향했어요. 개울가에 다다랐을 때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다희의 모습이 보였어요. 오기는 놀라서 걸음을 멈췄어요. 다희를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래? 징검다리 건너다 빠졌어. 다희가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말했어요. 다희가 엉거주춤 일어나자 흠뻑 젖은 치마에서 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나 어떡해. 어쩌지? 오기는 문득 할머니 말씀이 생각났어요. 보자기는 모든 것을 쌀 수 있단다. 잠깐 기다려봐. 오기는 책보를 풀어서 다희 허리에 두른 뒤 옷핀을 꽂았어요. 치마가 되었네. 다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요리 보고 조리 보았어요. 오가 고마워. 다희는 책보 치마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오기는 다희의 젖은 치마를 개울가 바윗돌에 널었어요. 다희는 오기 등 뒤로 살며시 다가가 어깨에 책가방을 걸어주었어요. 다희야, 책가방 참 예쁘다. 오기가 책가방을 보며 조그맣게 말했어요. 오기와 다희는 마주보며 볼이 터질 듯이 활짝 웃었답니다. 네, 책보. 여기에 나오는 보자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보자기는 물건을 싸거나 덮을 때 사용하는 천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보자기를
복을 부르는 물건 또는 복을 싸는 도구로 여겼어요. 언제부터 보자기를 사용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랜 세월 서민 가정에서부터 궁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곳곳에서 널리 사용해 왔어요. 옛사람들은 선물을 줄 때 보자기에 정성껏 싸서 주었고요. 또 보자기로 빨랫감이나 이삿짐도 싸고 밥상이나 책상을 덮기도 했어요. 보자기는 창문에 걸어 햇빛을 가리기도 하고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는 도구에도 쓰였고요. 혼례나 종교의식에서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보자기는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이 되었다고 해요. 보자기는 쓰임새만큼이나 종류도 아주 많아요. 안감을 쓰지 않는 한 겹의 홑보, 안감과 겉감을 모두 쓰는 겹보, 솜을 넣어 만든 솜보, 술을 놓아서 만든 수보, 한지에 식물 기름을 칠해 만든 식지보, 헝겊 자투리를 이어 붙여서 만든 조각보 등이 있죠. 그 가운데 조각보는 가정에서 흔히 만들어 사용하는 보자기였어요. 우리 옛 어머니들은 쓰고 남은 자투리 헝겊을 모아두었다가 그것들을 이때에 붙여서 조각보를 만들었다고 해요. 작은 자투리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던 절약 정신을 엿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조각보를 정성껏 만들면 복이 온다고 믿어서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온 마음을 다하고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각보는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워요. 이처럼 우리나라 보자기에는 생활의 지혜와 지극한 정성, 아름다움이 오롯이 담겨 있답니다. 네, 오늘 책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책보는 책가방이 귀하던 시절에 아이들은 책과 도시락을 보자기에 싸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보자기를 책보라고 하는데 책보를 싸려면 우선 평평한 곳에 책보를 반듯하게 펼치고 한쪽 모서리에 교과서랑 공책, 필통, 도시락 이런 거를 차곡차곡 포개어요. 그런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똘똘 감아서 끈을 묶거나 오핀으로 고정을 시켰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책보를 매는 방법이 달랐다고 하는데요. 남자아이는 어깨에 둘러매고 여자아이는 허리에 메었다고 해요. 아이들은 등하굣길에 책보를 메고 마구 달리다가 종종 책보가 풀어져서 책과 도시락이 땅바닥으로 쏟아지는 불편함을 겪기도 했죠. 하지만 책보는 담을 수 있는 크기나 모양에 제한된 가방과는 책가방과는 달리 큰 것, 작은 것, 둥근 것, 네모난 것, 무거운 것, 가벼운 것 무엇이든 쌀 수 있어요. 책보가 때로는 옷이 되거나 장난감이 되기도 했고요. 아이들은 책보를 망토처럼 어깨에 두르고 새처럼 나는 흉내를 내거나 책보로 모자를 만들어 쓰기도 했고 치마처럼 두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햇볕이 쏟아지는 날엔 햇빛을 막는 양산이 되었고요. 풀밭이나 나무 그늘 아래서는 책보를 깔고 앉아 놀기도 했다고 해요. 그거 마치 그냥 잔디에 플레이맷처럼 이렇게 깔 수도 있다고 하네요. 좋은 생각 같아요. 책보는 그저 단순히 책을 싸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무엇이든 감싸고 넉넉히 끌어안는 우리나라의 보자기처럼 우리 옛 아이들의 기쁨과 슬픔, 수많은 이야기도 함께 감싸 안았다고 합니다. 책보. 이름만 들어도 저는 너무 정겨워요. 그리고 여기에 한 조각조각 다른 조각들을 이어 붙여서 이렇게 만든 자투리를 하나의 책보로 하나의 큰 조각으로 만들어낸 이 헝겊이 제 눈에 너무너무 예뻐요. 사실은 요새 이런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로 선물을 싸거나 어떤 형태의 것도 쌀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마치 패션처럼 선물 포장 용지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한국에서도 쓰이고 오히려 이게 더 지금은 가치가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미국에서 보자기를 사려고 좀 들여다봤는데 무지 비쌌어요. 가격도 비쌌고 사실은 제가 원하는 타입의 그런 보자기를 살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단단하게 물건을 고정시켜 주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묶을 수 있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가슴에나 어깨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슬링 백이라고 하죠. 그렇게 슬링 모양으로 또 가슴팍이나 이렇게 등 뒤쪽으로 매는 가방들 유행이잖아요. 저는 사실 그 가방을 보면서 보자기가 떠올랐었거든요. 이렇게 진짜 옛 스타일처럼 그런 슬링백이 지금 현대 버전으로 나와서 이렇게도 멜 수 있구나. 참으로 좋은 생각이에요. 천을 이용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가방 형태로 들고 다녔던 시절.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책가방보다도 오히려 더 유용하게 쓰였을 것 같고요.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시골 풍경, 또 옥이랑 다이의 모습, 그리고 이런 논바닥을 걸어가는 옛 아이들의 모습 같은 그림이 너무나 잘 묘사가 돼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읽으면 또 너무 마음이 정겨워지거든요. 따뜻해지는 마음도 느낄 수 있고 뭔가 모르는 애잔함, 누룽지가 냄새가 풍기는 것 같은, 누룽지 맛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좋고요. 이 그림 안에서 오기가 메고 가던 책보에 김칫국이 쏟아져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김칫국물. 네, 김칫국물이 새면 사실은 그건 조금 힘들죠. 냄새도 좀 많이 나고 김칫국물이 또 잘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우리 옛날 그때 그 시절 저도 살아보지 않아서 사실은 책 속으로 또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느껴보는데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읽기에도 참 좋아요. 좋고 잠시나마 그때의 생활 그리고 풍경 이런 것들을 배워보면서 마음에 좀 안식 같은 편안한 느낌을 좀 가져봐요. 오늘 책보 이야기, 비록 옥이랑 다이가 다퉜지만 그 옛날 시골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솔직하게 이런 모습들로 다툴 수 있었지만 또 금방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책보라는 이 속에 담겨진 할머니와의 추억, 할머니가 한 땀 한 땀 만들어 주시고 또 책보는 복을 불러온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들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고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책보 이야기, 우리 자투리 문화를 찾아서 읽어가는 이 이야기들 많이 즐겨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저도 행복해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볼게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맛있는 음식 먹는 그런 봄날 하루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모두들 안녕.